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그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그 전미 부동산 협회 보고서가 나왔는데 10월 달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 기존 주택 판매 10월 2022년 전체적으로 443만 채가 판매가 됐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판매량이 지난달에 비해서는 5.9% 줄어들었고요. 전년 대비 28.4% 줄어들었다. 크게 줄어든 겁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5.9%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도거든요. 2022년도 들어와서 1월 달에 한번 피크 친 이후로 2월 달부터 지금 계속 연속 9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급격하게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집값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그 순간은 2020년에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잠깐 발생했던 현상 이후로 그때는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을 뭐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때 이렇게 푹 떨어졌던 것 이후로 이렇게 집 거래가 확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집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 모습은 여기 보시면은 2008년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부동산 붕괴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때 발생했던 수준 정도의 거래가 그때 거래 수준으로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하게 지금 집 거래가 적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한 달에 443만 집이 팔렸으면 많이 팔린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9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모습.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연준이 이자를 올리는 것에 대한 모기지 부담도 생긴 데다가 그런데 집값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거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공급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셀러 마켓도 아니고 바이어 마켓도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평행을 이루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매물이 한 2달 반 정도 넘어야 그래야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내놓고 실제로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이 한 3달 정도 돼서 집을 판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뭐 완전히 셀러 마켓이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뭐 내놓으면은 뭐 일주일 만에 집이 팔린다. 뭐 오히려 내놓은 가격보다 웃돈 주고 산다. 이런 일들을 저희가 겪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싹 사라져가는 상황. 하지만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도 지금 줄어드는, 어차피 내놔봤자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내놓은 가격보다 좀 깎자란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집을 내놓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들은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팔아야 되는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안 살려고 하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앤 스원크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증발해 버렸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수요가 2023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입니다. 전국의 집값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20% 하락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말이 되면 앞으로 한 1년쯤 뒤가 되면은 집값이 한 20% 정도 내려갈 거다. 이건 전국적인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어느 지역은 좀 더 많이 내려가는 것도 있고 어느 지역은 좀 덜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전국적으로 10월 말 현재 매매 또는 계약 중인 주택은 122만 채라고 합니다. 2022년 9월과 2021년 10월에 비해서 0.8%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존 주택 매매는 서부 지역이 9.1%, 동북부가 6.6%로 전월 대비 감소량을 보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감소량이다. 동북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에서 지금 집거래가 훅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 건설업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수요가 감소하고 근데 자재비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예 신축공사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건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체 LGI 홈스의 에릭 리파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회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동기부여와 자격을
모두 갖춘 구매자를 찾는 것이 이 도시의 새로운 게임이 됐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새 집은 너무 비싸죠. 새 집이 너무 비싸니까 새 집을 살 엄두를 지금 못 내는 겁니다. 미국 주택 건설업자들의 신뢰도 측정치가 11월에 11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들도 지금은 신규 주택 건설에는 투자할 이유를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다는 거죠. 미국 주택 건설의 척도인 주택 착공. 이거는 10월 달에 지난달 9월에 비해서 4.2% 떨어졌다. 이게 상무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향후 주택 건설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주거 인허가.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새로 건설할 수 있게끔 인허가를 내주는, 인가나 허가를 내주는 것은 2.4% 감소했다. 그것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주택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 셀러 마켓일 때는 집을 짓기만 하면 팔린다라는 개념으로 여러 건설업자들이 나서서 막 땅만 있으면 그냥 막 갈아엎고 집을 짓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렇게 신규 주택이 줄어들게 되면은요, 그러면 오히려 기존 주택의 집값이 쉽게 안 떨어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규 주택이 많아지면은 기존 주택의 집값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신규 주택이 많지 않으면은 기존 주택 값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거는 좀 곤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기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노동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내년에 뭐 1년 내내 해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으니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모기지는 올라가서 월 페이먼트는 많아져야 되는데 근데 일자리는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는 바람에 이른바 차압당하는 주택들이 나오는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러한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과연 일어날 것인지 이건 저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된다고 하면 진짜 2008년에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부실 대출로 문제가 됐던 거였기 때문에 어차피 터질 게 터진 거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지금은 시장이 경기가 그래도 튼튼한 상황이었었고 주택 거래들이 충분히 이 사람은 집값을 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게 검증이 된 사람들한테 모기지 론이 주어졌던 거였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는 집값 낼 수 있다고 검증받았던 사람들이 집값을 내지 못해서 차압당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근데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게 될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주택 시장에 대한 집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